양주시 고읍동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전시용 가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만이 올바른 요령은 아닙니다. 화재 시에 바른 대응법 알아봤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해서 판매하거나 거짓 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긴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 고읍동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양주 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저녁 6시 37분쯤 고읍동의 한 가구 공장 안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3동과 전시용 가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처음 불이 시작돼 주변 건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돼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원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 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 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 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만이 올바른 요령인 것은 아닙니다. 소방당국의 지침이 일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의 전현식 소방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장 전연식입니다. 예, 대피보다는 대기라는 새로운 화재 대비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침을 볼 때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에 좀 관련해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의 특성을 보면 전체 39.1%가 대피 중에 발생되었고 연기로 인한 대피 불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7.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는데요. 상층부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중 연기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던 만큼 집안에서 대기했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라는 지침은 아닐 텐데요. 어떤 상황일 때 대피를 하고 또 어떤 상황일 때는 대기를 하는 게 안전할까요? 네, 화재 상황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다른데요.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하기 어렵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119로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집에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 대기하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과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즘 날이 추워지고 또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만이 피해를 막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 좀 유의 깊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특히 전기난로와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나 주택 화재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는 어디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대피 계획을 미리 숙지하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에도 집집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전현식 소방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복원해 판매하거나 거짓 과대 광고한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유효기한이 5년을 넘긴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용인시의 한 원예 탕전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약재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유효기한이 23년 6월 17일에 이게 이 창고에서 발견된 거고 이 속에도 저기 약재 창고에서 발견된 거 같은데 유통기한이 21년 10월 17일 이렇게 지났잖아요. 의정부시의 한 한약방에서는 44종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재를 진열해 판매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긴 것도 있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용기한이 지난 게 되게 많아가지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유효기간을 넘긴 한약재를 취급하거나 거짓 광고로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 등 3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성능 거짓 과대 광고와 비규격 한약재 판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약 및 의료기기는 자칫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한약 및 의료기기가 안전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 회천 신도시에 부족한 인프라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 LH 이한준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신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회천 신도시에 공원과 도서관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회천 신도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공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석지구 택지 개발 등 지역 현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됐습니다. 강 시장은 광석지구 개발 지연으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흥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조성 추진도 부탁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태도 논란을 불러온 경기도 A 과장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A 과장이 답변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행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력 충원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도의회 측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해당 상임위를 찾아 사과 의사를 표하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직접 상임위를 방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경기도는 당사자인 A 과장을 지난 23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도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 처리 실태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동두천시는 건축법상 구체화돼 있지 않은 가설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와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제정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